안녕하십니까.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중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은 코로나 이후에 심낭염이 발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흉통이 있다거나 호흡곤란이 있다고 할 때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 폐질환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심낭염은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순환기 내과 영역에서 심낭염이 젊은 층에서 왜 많이 생길까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2023년 그 서큘레이션 리서치라는 되게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를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이 심낭염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10만 명당에서 이 코로나 이게 프리 코비드라는 게 코로나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한 10명 정도 굉장히 드문 질환이죠. 그리고 뭐 심각한 병도 아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게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선언한 게 2020년도였고 지금 대략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지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CDC라는 거는 이제 미국 그 질병관리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생긴 심낭염은 역시 예전이랑 비슷합니다. 9명.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그럼 걸린 사람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한 10만 명당 150명이 나오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럼 이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5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봤더니 240명. 그러면 24배가 되죠. 그런데 여기 그 USVAERS라는 건 뭐냐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신 부작용 생기면 이제 보고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10만 명당 1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100배에서 한 400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참포나무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한 20년간 중앙보훈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심장 초음파 관련해서 거기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만성 심낭염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 생긴 케이스를 한 10건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쪽에 나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심낭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본 거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올해 논문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심낭의 환자가 진짜 많구나. 그것도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젊은 층이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다면 심낭염을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상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을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동맥이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흉통이 왔을 때 이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병이 되는 거고요. 심장을 이렇게 탁 자르면 이 안에 구조가 보이죠.
이 방들이 있고 뭐 심방 심실이 있고 이런 밸브 같은 게 있고요. 요 대동맥 나가는 길도 있고 여기 이제 정맥들이 들어오는 큰 정맥이죠. 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제가 그 케이스를 말씀드릴 때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요 대정맥으로 정맥 피가 들어와서 폐 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서 다시 산소를 받아서 깨끗한 피가 돼갖고 다시 전신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분들 나중에 보면 이 대정맥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정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 있는 심낭염이 생겨서 이게 오래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리고 근데 이 심장이라는 것도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그 전신 수영복 입듯이 요런 심낭이라는 이 막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탄력이 좋아서 정상적일 때는 심장이 이렇게 비딩할 때 박동이 있을 때요, 이 심낭도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탄력 운동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불편함이 없게. 근데 저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염증이 생기면 진물이 나잖아요. 그 진물 나듯이 저 심낭도 염증이 생기면 저기 이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한 50cc에서 60cc의 이런 액체가 있어서 저 심장과 심낭 사이에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정도의 물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염증물은 약간 끈적끈적하게 되고 이 염증을 일으키면 나중에 심장이 이렇게 이렇게 박동이 있을 때 이 심낭하고 염증이 생긴 마치 그 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쉰다거나 할 때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깊은 숨을 쉴 때 아프기도 하고 또 쟤네가 딱딱해지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짜줄 텐데 못 늘어나니까 숨을 덜 쉰 것 같은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따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뭐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저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크게 나누면 흉통이 심장에서 기인한 또 호흡곤란이 심장이 원인인 것과 심장 이외의 원인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심장 이외의 원인을 많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그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흉통이 생겨서 내지는 뭐 기침 같은 걸 호소하시면서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심장병 관련된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이 대표적이지만 사실은 심낭염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심낭염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용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심낭은 이제 뭔지 말씀을 드렸고 심낭염은 이제 심낭 아까 말씀드린 그 막 심장을 싸고 있는 옷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염증이 생겨서 심하게 되면은 삼출 이제 물이 차는 걸 삼출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심낭이 아까 딱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딱해지면 마치 그 말랑말랑하던 심낭이 딱딱해지면 우리 왜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두껍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교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협착성 이런 게 생기게 되면 통증보다는 호흡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차죠. 네. 마지막에 심장 압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갑자기 많이 차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심장이 우심실, 자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 우심실이 늘어날 때 이 물이 많이 차서 심장을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럼 심장이 펴져야 그 들어온 피가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눌려버리면 못 들어오겠죠. 그럼 심장이 눌리면 결국은 우리 그 아파트 고층에 이 수압이 높아야 물이 수도를 틀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눌려버리면 수압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쇼크가 오죠. 굉장히 위험하게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저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 이머전시 응급 상황이 돼서 그 우리 ER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전공의하고 이럴 때 진짜 비상으로 이 바늘로 찔러서 뺐던 적도 여러 번 있는데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상황이 이 심낭 압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용어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낭염이라는 게 증상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되게 우리가 이제 협심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 노작성 흉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움직일 때 움직이면 더 아파지는 흉통, 운동과 관련된 흉통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 흉통입니다. 그런데 심낭염인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환자분들이 이렇게 숨 쉬다가 이렇게 맞춰서 숨을 못 쉬는 그런 흉통을 호소하시거나 이 자세를 이렇게 변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흉곽이 이제 벌어질 때 심낭도 같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하시고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숨이 차죠. 케이스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보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이렇게 투명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물이 차는 경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탄력성이 있다가 어느 정도 얘네가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심낭이 더 못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으로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럼 심장을 누르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낭 삼출이 그 물이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가 이제 심장입니다. 그래서 좌심실, 우심실. 요 중간에는 이제 우리 벽 같은 거죠. 방하고 방 사이에 있는 벽. 심실 중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바깥에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이제 심장이 입고 있는 심낭 또는 뭐 심외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요 까만 공간, 즉 심장 뛰고 있는 심장과 그 심막 사이에 까만 공간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물이 찬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물이 차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암에 의해서도 물이 차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물이 차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원인이 알 수 없이 물이 차기도 하고 뭐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도 물 차기도 하고 뭐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차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지나치게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낭염에 의한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되겠죠. 그 심낭압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심낭압전이랑 여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심장 초음파를 이 명치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간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여기가 이제 우심실입니다. 그 심장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 바깥에 까만 공간 역시 물이 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차거나 갑자기 차기 시작하면은 이 들어왔던 이제 우심실이 수축했다가 이완을 못하고 계속 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심낭 압전이다. 영어로는 탐포네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찰 때는 여기 이 물의 양이 뭐 1리터 뭐 또는 1500cc 정도 차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늘로 찔러서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다 끝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착성 심낭염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요 하얗게 보이는 이게 CT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심낭이 이제 오래돼서 염증이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석회가 되면요, 이 치료가 약물 치료가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 아마 이 잭이라는 논문에서 이 서전이 이제 이 심낭을 다 뜯어낸다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는 페리카디액토미, 다 뜯어내는 수술을 한 케이스를 이제 발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겪은 정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그 작년인데요. 19세 그 여자 대학생,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 외래로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적은 없고 백신은 다 맞았다고 그러고요. 심전도를 보시면 저희가 심전도 가장 기본 검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심전도에서 보면 여기 뾰족한 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ST 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심낭염이 있을 때 전형적인 심전도의 소견은 이게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쫙 모든 리더에서. 근데 이 친구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19세 여자 대학생이 뭐 심근경색 이런 거 오기가 굉장히 드물죠. 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괜찮고 피 검사상으로는 문제는 없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이게 심낭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 심장 초음파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밝게 빛나고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뭐 꼬리 같은 거 막 보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코메테일이라고 그래서 위성 꼬리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게 보이면 약간 심낭염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중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 중격은 심장이 뛸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탕탕 마치 그 농구공 우리가 튈 때처럼 바운싱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셉탈 바운싱이라고 이제 중격 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견이 보이는 거는 이 심낭이 염증이 생겨서 심장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바운싱이 생깁니다. 이런 게 보이고 그래서 이 급성 심낭염 진단을 내리고 이 환자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치료 전이고 이거 치료 후거든요.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살짝 올라갔던 애가 치료하고 나니까 일자로 쫙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염증 수치도 다 정상이 되고 이 흉통도 다 좋아지고 이렇게 치료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고3 남학생이었는데 그 체육대학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100m 달리기를 못 하겠다고 이제 외래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깨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가슴이 되게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백신에 의한 그 심장 합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초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물은 안 찼잖아요. 근데 역시 이렇게 하얗고 뒤로 그 유성 꼬리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심장이 따당하고 있잖아요. 얘를 요런 식으로 잘라서 저희가 이제 단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심장을 초음파로.
보면은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하얗죠 뒤로. 그러면서 여기 심장이 이렇게 약간 따당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중격을 이게 지금 시간이 쭉 이게 이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이제 요게 중격이거든요. 심장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숨을 쉬어도요,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런 심낭염이 생기서 이렇게 교착성 같은 게 되면은 이 심낭이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얘가 숨을 들으셨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심낭염 진단을 만성 심낭염 진단이 내리고 교착성 혈력학적 소견이 보여서 약물 치료하고 나중에 3개월 후에 봤더니 이렇게 일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한 달 치료를 하고 중지를 했더니 다시 재발이 돼갖고 총 3개월 치료하고 이제 나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하대 대정맥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원래는 이렇게 2cm가 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숨을 쉬면 이렇게 싹 쪼그라들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정맥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숨 쉬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보시면은 없어지죠. 저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지고 숨 쉬는 것도 좋아지고 흉통도 없어지고 운동 달리기도 잘하고 네, 그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그 39세 이제 이분이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맨날 잘 놀아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놀이터에서 애랑 달리기를 막 붙잡기 놀이를 하는데 10발자국을 못 걷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도 39세시잖아요. 젊죠. 갑자기 숨이 차서 그래서 이제 외래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한 1년 전에 걸렸다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1년 전이라는 거죠. 그 1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심전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밑으로 선이 내려가잖아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협심증을 의심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저기 CT 찍어서 관상동맥 협심증 다 봤는데 정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원래 특징적으로 그 심낭염일 때는 이 ST 분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리더에서.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상이거나 저렇게 분절이 오히려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정상이라 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 역시 초음파에서 물 찾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이제 많이 보셔서 여기 이제 심장에 이제 중격이 떨고 있죠. 배에서 봤을 때 역시 물이 차 있고요. 네. 근데 이분도 역시 보시면 이 중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호흡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거를 조정하면 제가 요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쭉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심낭염에 의해서 교착성이라는 그런 양상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려면 심장 초음파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착성 심낭염이라는 게 드물었기 때문에 그 심낭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하얗게 석회가 껴갖고 아까 그 서전이 뜯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얗게 됐을 때만 그 교착성이 온다라고 그게 한 20년 전이죠. 그랬는데 그 2003년도인가 메이오 대학에 계시는 오재근 교수님께서 이게 딱딱하고 두껍지 않고 석회가 없어도 교착성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서큘레이션이라는 되게 유명한 논문에
발표하시면서 이게 그때부터는 심장 초음파로 진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져서 요즘은 이런 교착성 심낭염을 심장 초음파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분이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약을 써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백신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mRNA 백신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자나 그 모더나 백신 같은 걸 이제 저희가 맞게 됐는데, 그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백신에 의해서는 얼마나 생기나? 백신은 괜찮나? 이제 그것도 역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뭐 싱가폴, 뭐 영국, 홍콩, 이스라엘 뭐 이렇게 미국의 파이자 백신은 대개 한 10만 명당 한 명이죠. 아까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10만 명당 9명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9명, 10명. 근데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는 생각보다 작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오른쪽 두 개를 잘 보시면 얘는 이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인데 모더나는 10만 명당 9명이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치면 걸려서 생기는 거랑 똑같은 정도잖아요. 10만 명에 9명.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도 꽤 생긴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이건 뭐냐면요. 잘 보시면 밑에 나이가 나옵니다. 뭐 보면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죠? 18세, 39세 쭉 나오잖아요. 아까 그냥은 백신에 의해서 10만 명당 한 명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만 명당 파이자가 젊은 분들한테 2명.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번 맞은 사람들은 파이자 10만 명당 5명이니까 갑자기 2배로 뛰죠. 그러니까 아까 10만 명당 한 명으로 치면 5배 뛰는 거죠. 근데 요 보시면 모더나는 전 세계적으로 18세에서 24세 여기 남자를 봤더니 10만 명당 53명이면 53배가 높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젊은 층에 남자들한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에 걸린 통계가 지난 8월 말일까지 인구의 절반이 걸렸습니다. 뭐 안 잡힌 거 생각하면은 뭐 거의 다 걸렸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더 생기니까 많이 생기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원래 페리카다이티스, 즉 심낭염은 50세 이전에서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예전에는 남자 여자 성비를 따지면 한 2대 1에서 4대 1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심낭염이 2대 1, 심근염이 한 4대 1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은 남자 대 여자는 6대 4, 예, 2대 1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남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케이스를 이제 세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다 젊은 친구죠. 대학생, 고3, 39세 여자분, 이렇게 해서 다 젊은 분들이 오고요. 굉장히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오고, 걸린 지 1년이 지났어도 오고, 백신 맞고 나서도 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 심낭염의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초기 치료는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합니다. 다행히 약제가 있습니다.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소염 진통제하고 이 콜킨이라고요. 옛날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콜킨이라는 약제가 그 통풍 때 쓰는 약입니다. 통풍이 급성 발작기 때 이 콜킨이라는 약을 썼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콜킨 약을 심낭염에 쓰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근데 최근 데이터에서는 이 콜킨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오히려 스테로이드는 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콜킨이 훨씬 낫다. 이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콜킨 약을 같이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재발이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주로 바이러스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낭염 때 써야 되겠죠. 뭐 암에 의한 거라든지 다른 특이 뭐 결핵이나 이런 걸로 인한 데는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좋아집니다. 재발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으나 드물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심낭 제거술 열어야 되죠. 개용해서 그걸 다 뜯어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즘 뉴스나 이런 데서 롱 코비드 증후군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이제 쓰고 뉴스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롱 코비드라는 거는 코로나 감염이 되고 나서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뭐 피로하다든지 호흡 곤란, 뭐 요즘 브레인 포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머리가 멍하다,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든지 뭐 후각 소실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3주가 이후에도 계속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개 발표된 통계를 보면 평균 지속 시간이 6개월입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한 몇 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평균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상이. 아까 39세 가정주부분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생기셨잖아요. 지금도 제 외래에 그런 젊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코로나 뭐 1년 걸렸다, 2년 전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롱코비드에 심장 관련된 증상은 흉통, 뭐 두근거림, 그다음에 호흡곤란, 그다음에 이렇게 누웠다가 탁 일어섰을 때 갑자기 맥박이 쫙 올라가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되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단어를 과격하게 썼습니다. 심낭 질환 시대가 왔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늘었고 젊은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개인 의원이나 이런 내과를 가시면 대개 이제 처음에 이제 심전도나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정상이거든요. 아까 심전도에서 특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괜찮다고 또 젊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흉통, 호흡곤란, 빈맥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제 진료를 보셔야 된다. 특히 심장내과 진료를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심장 초음파를 봐야 되거든요. 심장 초음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교착성, 협착성 이런 사인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경험이 많은 이 심장 초음파에 오래 하신 그런 잘 트레이닝 된 분들이 하셔야 이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심을 해야 그 초음파를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그거를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으면 되나요? 네. 네. 송지현님께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자심실 비대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자심실 비대는 유전적인 게 있죠. 또 후천적인 게 있고요. 대부분 후천적이죠. 고혈압이 뭐 오래 되셨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심장이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이렇게 짤 때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이 심장의 근육 세포도 이 혈압 높은 혈압을 이겨내서 심장을 짜려면 얘가 두꺼워집니다. 그게 자심실 비대죠.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예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경우라는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으면서부터 이 유전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심실이 비정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급사하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경우라면 전문적인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요즘은 그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적이라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코풀기 산에 대해 1등 하신 분이신데 평소에 심장 조이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요. 주위 지인들은 네, 이게 깨병이냐 진짜냐. 흉통은요. 아까 그 협심증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노작성 흉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심장이 그 협심증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그 화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고부지간에 막 싸움이 있다거나 누가 돈을 띄었다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관상동맥의 혈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진단명이 다코프주보라는 진단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흉통이 발생한다? 협심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멘탈이 약한 게 아니십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질문. 30대 중반이시네요.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답답한 느낌이 드시면 검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불규칙하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irregular죠. 우리가 원래 맥박은 레귤라합니다. 규칙. 땅, 땅, 땅. 근데 긴장하면은 빨리 뛰잖아요. 그렇지만 레귤라합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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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죠? 근데 땅, 따당, 땅, 따다당, 땅, 더덩, 더덩. 이거는 부정맥입니다. 이게 부정맥이라는 뜻이 바로 불규칙한 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끔 부정맥도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맥박이 이상하면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약간 어찔어찔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홀터 검사를 합니다. 근데 딱 병원에 오셨을 때 심전도 아까 보신 심전도를 딱 찍어서 거기서 진단이 딱 되면 좋죠. 근데 대개 환자분들은 병원에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홀터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만한 요즘은 이제 와이어리스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틀, 3일 연속적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홀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예, 네, 보통 신부전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거죠. 신부전도 숨이 차시는 거잖아요.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게 심부전이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심낭염은 그렇게 압박까지는 안 오잖아요. 그냥 숨 쉴 때 아프고 이런 거지만 얘가 아까 말씀드린 교착성으로 가면 그때는 심부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 근데 이제 심부전도 자심실 부전이 있고 우심실 부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낭염은 약간 우심실 부전 비슷한 겁니다. 우심실이 주로 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지 부종이나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나 뭐 얼굴도 붓는다고도 그러고요. 네. 약간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서연님 질문, 질문 많이 주시네요. 심낭 질환은 흔한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혈압, 고지혈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10만 명당 1000명, 즉 코로나 이후에 네. 10만 명당 1000명에서 4000명.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제가 18년, 20년 동안 이 교착성 심낭염 환자를 10명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10명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흔해졌죠. 근데 고혈압, 고지혈보다는 아니고요. 네. 탁구의 왕자님. 네, 탁구 하루 3, 4시간 주 5회 굉장히 심장에 좋습니다. 네,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환자분 중에 그 마라톤 풀코스를 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60대 초반이셨나? 그런 분은 병이 안 생길 것 같잖아요. 담배도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셨어요. 왜 오시냐니까 자기가 한 10km쯤 뛰면 여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깨 쪽이. 근데 딱 10km쯤 뛰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건 재현성이 있잖아요. 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로딩이 걸리면서 흉통이나 이 어깨 통증, 팔 통증이 생기면 협심증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운동 많이 하시는 건 좋습니다. 김명일님, 아, 네. 심장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왜 흉통이 생기느냐? 어, 그 아까 그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그 우리가 보통 심장에 순환이 안 돼요 할 때 얘기는 요 여기 대동맥에서 요렇게 제가 아까 고속도로라고 그랬잖아요. 혈관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세 개가 나오거든요. 이 얘 이름이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이라는 거고요. 이 혈관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심장에 피가 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이 주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손 이렇게 딱 잡고 여기 혈관을 꽉 잡아서 피가 안 통하게 하면 저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겁니다. 심장도 피가 안 통하면 심장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아파요. 걔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 뭐 대동맥 판막 협착 때도 흉통이 오긴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 질문하신 심장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의 의미는 이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흉통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네. 엔젤님.
네, 이게 되게 협심증이나 이런 심근경색증 같은 거는요,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이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천천히 이 혈관 안에가 좁아지잖아요. 근데 환자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요, 대개 한 50% 이상 좁아졌을 때 막 달리기를 하면 흉통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70%가 좁아지면 그 정도 되면 약간 살살 걸어도 통증이 온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니까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5차선인데 한 차선 좁아졌다고 갑자기 뭐 잼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좁아지면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심장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세요. 근데 갑자기 이 좁아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좁아진다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죽상종이라는 애가 이렇게 우리 봉숭아 그 꽈리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탁 이렇게 탁 터지면은 이 혈관 안에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때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올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급사로 오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 수 있다. 조기 진단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다 병원 가서 저 검사해 주세요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요즘은 뭐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 관상동맥 검사나 이런 걸 하면은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비급여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고 대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증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시면 대개 협심증이나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 계단 같은 거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5층까지 올라갔는데 괜찮았는데 요새는 내가 한 2층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좀 뻐근한데?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나 뭐 운동 부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조기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장호수님 답변이 되게 많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51세 남자분이신데 혈압 괜찮으시고 당뇨 수치 괜찮으시고 맥박이 52, 57에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분당 맥박수가 60이 되지 않으면 서맥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50회에서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닙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서맥인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뛰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아서 천천히 뛰어도 충분히 내 몸에 필요한 산소를 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맥박이 안정적인 마라톤 하시기에 좋은 심장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